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기관과 각종 단체에 주는 출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00억 원을 지원했는데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금 상한제를 도입해 상한폭을 줄이기로 했지만 매번 출연금을 올리는 대신 때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올해 전라북도로부터 33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6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급한 출연금은 700억 원으로 2011년에 385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금의 예산 증가율은 18%로 본예산 증가율 7%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퍼주기식 출연금이라는 비판이 일자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출연금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 평균 자체 수입 증가율을 적용을 해서 총액 한도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발표된 전라북도 감사 결과 전북발전연구원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멋대로 쓰고 보고서의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을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인사상의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출연금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출연금을 줄 게 아니라 각종 평가를 거친 뒤 최하위 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출연기관들 성과평가라든지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성과급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든지 조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어떤 정말 페널티를 명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1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만큼 올해 700억 원으로 늘어난 출연금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민선 이후 전북에서 모두 16명이 중도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에서 이형로, 이철규, 김진억, 강완묵 등 4명의 전 군수가 물러나 가장 많았고 군산과 부안, 장수에서는 각각 2명의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 정읍, 남원, 순창에서 각각 1명의 단체장이 중도에 물러나는 등 모두 16명의 단체장이 중도 하차해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강우량이 부족해 내년 영농철에는 지하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하수를 관리하는 종합계획이나 측정망조차 없어 지하수의 오염과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는 보조 관측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2008년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전기 공급을 중단해 농사가 끝나면 가동되지 않습니다. 농번기 때는 이게 지하수 관측되지만 농한기 때는 이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위 관측이 좀 어렵다고. 그나마 이런 수준의 보조 관측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지하수 관리 계획엔 올해까지 전북의 1,062곳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5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지하수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운 시군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든 시군이 다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농철에 무계획적으로 관정을 파고 살처분과 농약 등으로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크지만 지하수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지하수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꼭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과 토양 오염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북의 4년제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통해 2,7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031명으로 가장 많고 원광대 805명, 전주대 613명, 우석대 419명 등입니다.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4일부터 실시되며 수시 모집 합격자의 정시 지원은 금지됩니다. 후백제의 도읍지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묻혀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는 역사문화권을 조성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완산칠봉. 역사적으로는 1893년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농민군은 옛 도청사에 있던 전라 가명을 점령하고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뒤 민간 협치를 펼쳤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전주성 현락과 전주 화약 등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 사업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와 유적지는 전주에 10곳이지만 기념물은 완산칠봉에 세워진 기념비가 유일합니다. 농민군 지도자인 김계남 장군의 처형지로 알려진 인근의 초록바위에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전주와 동학농민혁명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60%가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는 역사문화권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완산칠봉 일대를 홍보와 교육, 전시와 체험 기능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만듭니다. 100년 만에 일본에서 봉환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도 안치해 성지화할 계획입니다. 도시 곳곳에 잠들어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복원해서 전주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전주 시민의 자존감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 조성의 밑그림을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걷고 싶은 낙엽길 6곳을 운영합니다. 6곳은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자연생태박물관과 장승배기로, 백제대로와 도로공사 수목원 등입니다. 전주시는 15일까지 6곳의 낙엽을 쓸지 않고 쓰레기만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의 피톤치드 배출량이 편백나무보다 4배가량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치유연구사업단은 소나무의 피톤치드 배출량이 편백나무의 4배 이르고 잣나무와 낙엽송 또한 편백나무보다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치유연구사업단은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특정 수종을 심는 것보다 국내 자생 수종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산림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이자 휴일인 오늘 전주에서는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천산과 내장산 등 주요 단풍 관광지에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선수들의 힘찬 질주가 시작됩니다. 가을바람을 가르며 시원스레 뚫린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42km 경쟁과 비경쟁 부문 등 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요. 아기를 낳고 나서는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올해 전주 대회에 꼭 오고 싶어가지고 월차까지 내가지고 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까지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등 3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저도 같이 아이들 잘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같이 똑같은 취미를 가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강천산이 깊은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색종이를 뿌려놓은 듯 곱디 고운 붉은 단풍이 산줄기를 수놓았습니다. 붉은 단풍과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를 배경으로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같이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히 폭포가 올라오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강천산과 내장산, 대둔산 등 주요 단풍 관광지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몰렸습니다. 국내 최대 단풍 명소인 내장산은 다음 주말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국제교류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4개의 단체와 센터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공약에 따라 다음 달에 국제교류센터의 문을 연 뒤 내년에 추가로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그리고 지역 특화형 디자인센터의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의 신설을 놓고 국제와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거라는 긍정론과 전라북도의 재정 부담이 심해질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이 무주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원에 있는 연수원과 경기장, 박물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여행 상품을 함께 개발한 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출입이 통제된 새만금 방조제 배수 관문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신시 배수 관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우럭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월 새만금 방조제의 신시 가력도 배수 관문과 주변 방파제 등 9곳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으며 김 씨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적발된 첫 사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85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70제곱미터와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렌지 위에 곰탕을 끓이다가 잠이 들었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16도까지 올라 때이른 추위도 물러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산간 지역이 2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도 물러나겠고 주 후반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